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자, 전 시간 건 복습이야. 단어만 설명하는 거야. 뭐라는 단어 알아야 돼. 변이라는 단어 알아야 돼. 변이라는 단어는 뭐야? 같은 종내에서 개체 사이에서 형질의 차이를 말한다고 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너희들과 나는 뭐가 달라? 변이가 차이가 나는 거지. 키, 대표적인 변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세종이라는 친구죠. 저 세종이는 키가 어때야 돼? 작아. 선생님 키가 어때? 크지? 그럼 키는 같은 종내에서 하나의 개체에 따라서 키가 다른 거지. 세종이는 조그만하고 선생님은 키가 크잖아. 키는 변이지. 또 뭐 있었어? 예로 들 수 있는 거. 피부색. 선생님 피부가 어때? 하얀 색깔이지. 피가 뽀셔시하고 하얗단 말이야. 쟤는 어때? 피부가 좀 검은틱틱하지? 그러니까 피부색은 대표적인 변이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선생님 무슨 변이를 가지고 있어? 잘생김? 가지고 있지? 저기 무슨 변이 가지고 있어? 못생김? 됐니? 그럼 뭐야? 변이는 하나의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 그래.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거, 변이 차이는 왜 나타나? 물론 변이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 무슨 변이와 무슨 변이로 나타낼 수 있어?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로 나타낼 수 있어. 물론 우리가 말하는 건 다 무슨 변이를 배우고 있는 거야? 유전적 변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키, 선생님의 피부색, 선생님의 잘생김 이런 것들은 뭐가 돼야 돼? 유전적 변이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변이가 나타나면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 됐니? 변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 뭐 때문에 그래? 개체마다, 즉 세종이하고 나 사이에 뭐가 달라? 유전자가 다르지. 유전자를 다르게 말하면 DNA가 다르다고 표현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DNA가 다르고, 그럼 DNA가 다르면 그 DNA가 합성하는 뭐야? 단백질의 양과 종류가 다르지. 됐니? 선생님은 피부색이 하얗다는 건 뭐야? 내 유전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단백질, 피부색을 결정하는 게 멜라닌 단백질이야. 멜라닌 단백질의 양이 좀 작아. 그래서 선생님 피부가 하얀 거야. 알겠니? 근데 쟤는 피부가 까맣지. 쟤는 왜 그런 거야? 피부가 까만 건 제 유전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단백질의 양이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유전자 차이에서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져서 그 형질의 차이, 즉 변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단어입니다. 변이였습니다. 전 시간에 두 번째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뭐 있어? 자연 선택이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단어야. 앞으로 너희들한테 계속 나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지.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은, 자연 상태에서는 변이는 매우 다양하단 말이야. 알겠니? 변이는 매우 다양한 변이가 나오겠지. 근데 그 변이가 특정한 환경에서 유리한 변이가 있고 불리한 변이가 있단 말이지. 즉 우리 책에서는 애벌레를 얘기했는데 이 애벌레의 피부색은 변이에 해당하지. 얘는 녹색, 얘는 푸른색. 근데 바탕색이 무슨 색이야? 녹색이지. 그러니까 이 녹색의 피부색은 됐니?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색인데 이 푸른색은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색깔인 거지. 그러니까 천적한테 얘가 더 많이 잡아먹히고 얘는 덜 잡아먹히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의 개체수가 많아야 돼? 녹색의 개체수가 많고 저런 푸른 개체수가 적어지겠지. 그럼 점점점 시간이 나면 저 애벌레는 누구만 남는 거야? 녹색의 개체수들만 살아남게 되겠지. 그러면 이 녹색이라는 변이는 지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야? 지가 노력해서 멸종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야? 그거 아니라 그랬었지.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자연이 그 형질을 뭐 한 거야?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갖춘 걔네들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 적응에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고? 자연 선택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생물들 배웠지 우리. 고생대세에 있었던 삼엽충, 중생대세에 있었던 공룡, 걔들은 멸종이 된 거지. 왜 멸종된 거야? 지들이 멸종할 짓을 한 거야? 그러지 않지. 그냥 자기들은 살아가고 있었는데 환경이 변하는데 그 환경이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살아남은 것들은 뭐가 살아남은 거야? 자연 선택된 종들이 살아남은 거란 말이야. 그걸 뭐라 그래?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이제 문제 풀러 갈 거야. 자연 선택에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예는 뭐 쉬운 예니까 됐니? 이 예도 쉽죠? 그 다음에 항생제도 쉽죠? 전 시간에 수업한 내용이야. 근데 너희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예란 말이야. 예. 이 예에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 선택설인데 이 예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굉장히 잘 못 쓰거나 반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알겠니? 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거나 또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라는 건데 자 봐.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진 건 우리가 동그랗게 표시하는 거야. 원래 우리의 적혈구는 동그란 모양의 적혈구야. 그죠? 그런데 남모양 적혈구는 적혈구가 어떻게 돼? 기역자로 꺾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적혈구의 기능은 산소를 운반하는데 보통 정상적인 적혈구는 산소 내분자를 보통 운반한다 그래. 그런데 남모양 적혈구는 한 분자도 제대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 남모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어때야 돼? 매우 떨어지지. 그럼 삶의 형질에서 보통 환경에서는 됐니? 정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과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누가 더 삶에 유리한 형질이야? 그렇지. 일반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환경에 유리하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과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누가 환경에 훨씬 더 삶이 유리한 거야? 얘가 훨씬 더 유리한 거라고. 근데 여기 단계. 그래서 말라리아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말라리아가 뭐지? 모기에 기생하는 원충이야. 원생생물인데 너희들은 아직 그런 걸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도 된다고. 모기라는 생물에 기생하는 거야. 모기라는 생물에 기생하는 거지. 전 시간에 모기도 막 그려줬어. 모기 이렇게 짠 모기 같지. 됐어? 그래서 이 모기라는 새끼가 사람 몸에서 피를 빨아들일 때 모기에 사는 그 생물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균이라고 해. 그냥 너희들이 편한 단어로는. 됐니? 그러니까 사람, 이거 피부라고 할게요. 피부에 요 모기에 살던 균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림 조금만 지울게. 저 시간에 했던 내용이잖아. 그럼 여기 있던 균이 내 몸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지. 말라리아 이 원생 생물 또는 균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디에 기생한다고? 적혈구에 기생한다고. 적혈구. 그러니까 내가 정상인이라면 정상 적혈구가 있고 이 말라리아 균이 이 정상 적혈구에 들어와서 증식을 해서 적혈구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건 뭘로 죽는 거야 우리가? 뭘로 죽어? 적혈구가 파괴돼서 죽는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 균이 들어오더라도 이 균이 이 적혈구의 증식이 안 돼. 알겠니? 이 말은 무슨 뜻이지?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린다는 거야? 말라리아에 안 걸린다는 말이야? 그렇지. 말라리아에 안 걸린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특정한 환경 어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말라리아가 어마무시하게 발생하는 요 특정한 요 지역은 말라리아가 발생 빈도수가 매우 높은 지역이래.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정상인들이 살기가 좋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이 살기가 편해? 그렇지. 이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안 걸려버리겠지. 이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리면 죽어버리겠지. 그러니까 같은 형질이라도 어떤 형질이야? 됐니? 남모양 적혈구라는 빈혈증 환자의 같은 형질이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평상시에는 불리한 형질이지만 특정한 환경에 가면 이 환경이 뭐가 되는 거야? 유리한 환경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 지역,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가면, 됐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20%나 된대.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이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많이 살아남는다는 소리잖아. 이 단어 이해 가겠어? 그래서 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더라고. 같은 형질이더라도.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죠? 됐어요? 뭐에서? 자연 선택의 예로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우리는 이게 이번 중간고사에 아마 서술형으로 예를 써야 될 것 같아. 다른 건 대부분 너무 쉬운 거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없는 건 문제 몇 개 풀면서 문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다음 저번 시간 것 조금만 더 보강. 그래서 이 단어가 돼야 되겠지. 자연 선택. 그래서 누가 됐니?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에 따라서 뭐라 그랬어? 아, 우리가 진화되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서 생물의 변화, 그걸 진화의 정의라 그러고, 진화는 뭐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대표적인 예로 아주 중요한 거야. 이 기린의 예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순서가 자꾸 학교 선생님들이 낸단 말이야. 이 순서를 말이야. 이 순서 말이야. 바로 뭐야? 과잉생산. 과잉생산이 뭐야? 그렇지. 새끼들을 너무 많이 낳는 거지. 됐니? 과잉생산은 새끼를 많이 낳았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기린들이 과잉생산된 거야. 기린들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된 거야. 기린이 과잉생산된 거라고. 알겠니? 그럼 여기서 과잉생산하면 어떻게 돼? 다양한 변이들이 나타나겠지. 새끼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아프리카 초원에 기린이 너무 많으니까 키 큰 놈, 키 작은 놈, 뚱뚱한 놈, 날씬한 놈, 기타 등등의 변이를 가진 애들이 많겠지. 근데 너무 과잉 생산됐으니까 얘네들끼리 뭘 한다고? 생존 경쟁을 한다고. 생존 경쟁을 한다고. 됐어요? 모든 동물은 나중에 배우는 거지만 경쟁 그러면 모든 동물은 무슨 경쟁하게? 먹이 경쟁. 모든 동물은 먹이 경쟁이 기본이야. 그 다음에 무슨 경쟁해? 서식지 경쟁이야. 그래서 모든 생물의 경쟁 그러면 뭐야? 먹이 경쟁과 서식지 경쟁인 거야. 그러니까 과잉 생산에서 무슨 경쟁을 하겠다는 거야? 먹이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럼 먹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과잉 생산했기 때문에 먹이가 많이 부족하겠지. 먹이가 많이 부족한데 기린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이나 열매를 따먹는데 그 먹이를. 그러니까 과잉 생산에서 먹이 경쟁 중에서 누가 유리한 거야? 키가 큰 변이를 가진 애들이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키라는 변이에서 그 키가 큰 놈이 뭐한 거야? 유리한 거야. 그래서 생존 경쟁을 통해서 됐니? 키 큰 놈이 자연히 선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변이 개체 중 환경에 적응에 유리한 개체. 누구? 키 큰 개체. 키 작은 놈들이 죽고 키 큰 놈들끼리 살아남겠지. 그러면 다시 그 유리한 형질을 가진 놈들끼리 교배가 일어나겠지. 그러면 좀 더 어때? 키 큰 자손, 자기보다 더 키 큰 놈들끼리 교배하면 키 큰 놈도 나오고 키 작은 놈도 나오겠지만 키 큰 놈들이 더 많이 나오겠지. 그럼 또 거기서 다시 뭐 하면 돼? 생존 경쟁을 펼쳐서 키 큰 놈이 살아남겠지. 그럼 다시 키 큰 놈들끼리 교배가 일어나겠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면 어떻게 돼? 키 큰 개체만 살아남아서 결국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진화됐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진화된 거야? 키 큰 놈만 살아남고 키 작은 놈은 다 뭐 된 거야? 도태돼 버린 거지. 이런 형태로 뭐 했다고? 진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물의 진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누구야? 다윈이라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알겠니? 초창기에는 그걸 인정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다고. 왜 초창기에는 인정을 못 받았겠어? 다윈 시대 때만 해도 유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 유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됐니? 키 큰 놈들과 키 큰 놈들끼리 교배해서 키 큰 놈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가 있었지. 전 시간에 뭐 있었어? 갈라파고스 군도에 뭐가 있어? 핀치세가 돼야 되겠지. 문제 계속 많이 나와. 핀치세. 됐어요? 하나의 섬에서 같은 환경에서 살았던 거지. 근데 핀치세 환경이 달라졌어. 됐니? 얘는 뭘 먹어? 선인장을 먹는 핀치야. 선인장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부리가 길어야 된대. 그 다음에 얘는 딱딱한 열매가 있는 섬이야. 그러면 부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짧고 두툼해야 된대. 부리가 이렇게 두툼해야 이 딱딱한 열매를 깨먹을 수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 핀치새는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같은 종의 핀치새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환경으로 간 핀치들은 어때? 부리가 큰 것들이 살아남고 부리가 작은 것들이 일찍 죽었겠지. 그럼 얘네들이 살아남으니까 얘네들끼리만 교배가 됐겠지. 그래서 이 환경에 선택된 부리가 긴 핀치만 살아남고 이쪽에서 부리가 길면 삶에 불리하겠지. 부리가 작고 두툼한 게 살아남고. 그럼 이 환경엔 이런 핀치새가 이 환경에서는 이런 핀치새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지. 이 핀치새는 같은 종의 핀치야? 서로 다른 종의 핀치야? 같은 종의 핀치였다고. 근데 이 환경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고 이 환경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면 각각 얘네들이 서로 다른 자연 선택을 받았지.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종이 되더라라는 거야. 다른 종이라는 정의는 뭐라고? 얘하고 교배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지. 옛날엔 같은 종이었던 것 같은데. 알겠니? 그래서 갈라파고스에는 옛날엔 같은 종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14종의 서로 다른 종의 핀치새들이 살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종이 분화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종이 분화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진화되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돼야 되겠지. 알겠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가 저번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라는 거지. 자, 몇 개 대표적인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못 풀고 넘어가서요. 자, 갑시다. 자, 갑니다. 28페이지가 돼야 되겠네요. 28페이지 몇 개 풀러 갑니다. 28페이지 갑시다. 얘네들은 보차 변이에 대한 설명이죠. 자, 갑시다. 문제. 변이야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번 단원에서는 어려운 건 없어요. 단어만 조금 신경 써서 문제 풀면 됩니다. 다음은 변이에 대한 A, B, C의 의견입니다. 네, A, B, C의 의견인가 본데요. 같은 종 개체,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 그래. 아주 똘똘한 친구네요. 됐어요. 아주 맞는 말이죠. 변이는 주로 환경 차이로 이상한데? 변이는 주로 환경 차이로 나타나? 변이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유전자에 의한 차이겠죠. 유전자에 의한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 키가 다른 건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주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로부터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변이가 나타나고,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너희들하고 나하고 만드는 단백질의 양과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기본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갑시다. 변이의 예로 옳은 것. 변이의 예로 옳은 것. 자, 진짜. 봐봐. 변이의 예야. 기린과 얼룩말은 무늬가 서로 다르다. 됐어요? 변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자, 다시. 기린과 얼룩말의 무늬는 서로 달라요. 그렇죠. 기린은 이게 점박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린 알죠? 근데 얼룩말은 어때야 돼? 이게 뭐라 그럴까?
이런 줄무늬 같은 게 있는 거죠. 얘는 점박이고. 그러니까 변이가 서로 달라야 된다. 맞아요? 뭐가 좀 이상하죠, 지금? 뭐가 이상한 거야? 변이란 같은 종, 그렇지. 같은 종 내에 뭐가 돼야 되겠어? 형질의 차이인데 얼룩말과 기린이 같은 종은 아니잖아요. 알겠니? 그래서 카우스는 키가 크다. 강아지는 키가 작다. 그리고 키는 변이다. 그럼 카우스하고 강아지하고 종이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학교 시험 문제 참 치사하게 내겠죠. 조심해야 돼. 단어를 정확하게 알면 되겠죠. 자, 보자. 사랑 앵무새의 깃털의 색은 개체마다 다르다. 얘는 뭐야? 사랑 앵무새 깃털. 같은 종이죠. 같은 종에서 색깔, 피부색이야. 깃털의 색이나 피부색은 개체마다 다르다. 개체 무슨 뜻이지? 한 마리. 한 마리의 단어가 개체야. 그러니까 사랑 앵무새 한 마리마다의 색깔이 다르다. 이건 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새끼 고양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새끼 고양이, 같은 종이죠. 됐어요? 털색이 서로 다르다. 이것도 변이가 다른 거죠. 됐어요? 엄마 아빠가 같아. 엄마 아빠가 같은데 왜 변이가 다르죠? 부모로부터 받은 뭐가 달라서 그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는 같아도 형제들끼리 생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선생님은 되게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몸매도 멋지고. 근데 선생님 동생 나중에 한번 데리고 올게요. 졸라 못생겼어요. 키도 되게 조그만해요. 알겠니? 우리 집에서 내가 잘생겼고 내 동생은 못생겼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잘생긴 유전자를 받았는데 걔는 못생긴 유전자를 받았어요. 알겠니? 됐어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됐어요? 이렇게 얘를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됐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네. 됐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네.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됐어요? 보지 마라. 큰일 났네. 자, 갑시다. 요즘 선생님 영상 편집을 조금 해요. 우리 편집 없이 앞에 거 자르고 뒤에 거 자르는데 그 편집을 선생님 동생이 하고 있는데. 안 보겠죠? 앞에 거하고 뒤에 거만 봐. 영상 안 보겠죠? 말을 하고 나서 실수를 했네. 다른 진짜. 됐습니까? 야, 또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자겠네. 내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야. 알겠어? 세종아, 스미 이렇게 세종해. 또 실명 나갔네요. 우리 박세종이 있어요. 박세종. 학원에 박세종, 최세종인가? 카우스 학원에 최세종이 있습니다. ABC는 같은 종에 속하는 나비의 날개 무늬가 다양성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제시한 의견 중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뭐 그런가 보죠. 자, 봐. 학생 A. 같은 종에 속하는 나비의 날개 무늬. 같은 종이라 그랬다. 날개 무늬가 다양한 것은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변이가 다른 이유를 잘 설명했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유성생식.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인데 유성생식이라는 말은 알겠죠? 생식이라는 단어가 뭐죠? 생식. 자손의 번식. 그럼 유성생식은 뭐죠? 암수 교배에 의해서 생식되는 걸 유성생식이라 그래. 고1인데 설마. 알겠니? 유성생식은 암수 교배를 통해서 얻는 생식을 유성생식. 자, 유성생식의 반대말 뭐 있어? 무성생식. 무성생식은 뭐야? 암수 교배하지 않고도 자손을 낳을 수 있겠지. 대표적으로 뭐 있어? 아메바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메바 같은 생물이 있어. 이렇게 몸이 쭉 잘라져. 됐니? 이분법 생식에서 몸이 딱 잘라지지. 잘라가지고 한 마리가 몇 마리 되는 거야? 2마리 되는 애들이 있지. 됐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 부모랑 유전자가 같겠어? 다르겠어? 무조건 같겠지. 교배가 된 게 아니라 지 몸뚱이가 하나였던 몸이 어떻게 돼? 똑 잘라져. 그 2개 된 거야. 그리고 몸이 자라.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어때야 돼? 또 잘라져. 그리고 또 자라. 그러면 걔네들은 전부 다 뭐야? 무성생식이죠. 그러면 걔네들은 모든 유전자가 뭐야 되겠어? 동일하다. 알겠니? 무성생식, 유성생식.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유성생식을 했으니까 암수의 교배가 일어나야 되니까 암, 난자, 수, 정자, 난자와 정자가
교배를 통해서 자손을 번식하니까 아주 다양한 조합에 뭐가 나타나? 유전자 조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날개 무늬가 나타나는 원인, 즉 무늬, 날개 무늬, 변이죠.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뜻이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변이가 같은 개체에서 같은 종에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지? 유성생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것도 잘 맞는 말 같습니다. 됐어요? 돌연변이는 다양한 날개 무늬의 원인이 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방향으로만 돌연변이가 성립한다. 잘 봐. 돌연변이를 통해서 날개의 무늬가 다양한 날개 무늬가 나올 수 있어. 그건 가능한 거야. 우리가 생물이 자손을 번식하는데 나도 모르게 부모에게 없는 돌연변이가 나와.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통해서 다양한 변이가 나올 수는 있어. 알겠니? 근데 우리 진화론을 조금 더 배울 때 그러는데 돌연변이는 진화론의 아주 핵심적인 하나의 갈래야. 근데 우리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생물이 진화됐다라고 생각진 않아.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돌연변이가 나오면 삶에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그 돌연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환경에 유리한 환경이야? 환경에 주로 불리한 환경이야? 주로 불리하잖아. 인간 돌연변이 뭐 있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것도 돌연변이란 말이야. 부모한테 없었던 유전자 이상이지. 그 환경이 유리해 불리해? 거의 불리하잖아. 알겠니? 또 인간 돌연변이 뭐 있을까?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 돌연변이야? 알겠니? 생세포 이상으로의 연돌연변이란 말이야. 그럼 다운증후군이 삶의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나?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나? 주로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나겠지. 됐니? 터너증후군, X형 색채 하나만 나타난 거, 그거 돌연변이야. 알겠니? 클라이펠터 증후군, 뭐 이런 것들. 됐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는 환경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로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나서, 알겠니? 진화론의 하나의 갈래는 맞는 것 같지만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리가 진화됐다라고 생각지는 않는 거야. 알겠니? 돌연변이 조금 불리한 형태로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답이 뭐 빼야 돼? C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C 빼면 A, B만 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었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갑니다. 얘지. 지금 4번 문제가 돌연변이 문제인데. 얘잖아, 얘.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통해서, 자, 갑니다. 형질의 다양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같은 종의 딱정벌레 집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붉은색 딱정벌레는 몸 색깔의 붉은 정도가 개체마다 다릅니다. 네, 붉은색이 개체마다 다르대. 됐니? 변이가 다양하다는 소리겠네. 그런데 붉은색 딱정벌레 집단의 자손 중 갑자기 여기 있네. 갑자기 초록색 딱정벌레가 하나가 뿅 하고 나왔대. 너 돌연변이네. 됐니? 너 돌연변이겠지. 초록색 딱정벌레와 붉은색 딱정벌레가 교배해서 붉은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왔대.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돼? 돌연변이에 의해서. 됐니? 돌연변이가 됐니? 교배를 통해서 다시 초록색 자손을 낳았다는 건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이가 다양해졌다는 거지. 그리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이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하지만 아까처럼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그게 진화에 도움이 되진 않아. 주로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는 어떻게 돼? 삶의 불리한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겠습니다. 가에서 개체마다 몸 색깔의 붉은 정도가 다른 것은 대표적인 변이의 예죠. 얘가 대표적인 변이의 예죠. 됐습니까? 니은 나에는 돌연변이, 그렇죠. 나에서 지금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죠. 디귿 나를 통해서 딱정벌레 집단에서 변이가 다양해졌다. 그렇죠. 다양해졌죠. 왜? 붉은색 형질을 가진 애만 있었는데 갑자기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초록색 딱정벌레도 나오니까 일단 변이는 다양해졌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어려운 거 없잖아 지금. 됐어? 그래서 얘는 답을 몇 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5번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 책이 없는 친구가 하나 있다? 아, 그렇습니까?
책이 없다 이거지. 책이 없는 친구가 있군요. 하, 책이 없는 친구가 있네요. 에이, 5번. 짜잔. 아이고. 방학이라고? 좋겠다. 방학이다. 오늘 숙제를 좀 많이 만들어 놓을 걸 몰랐네. 방학인데. 산불이 일어난 동안 토양이 검게 변한 것에 산불이 일어나서 토양이 검게 변한 곳에서 같은 종의 딱정벌레의 집단의 몸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고 딱정벌레의 포식자인 새는 모든 시기에 존재했다. 뭐 그런가 보죠. 자, 봐. 얘는 바탕색이 뭐 이런 무슨 색이었대? 그냥 흑색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환경이 까만색으로 바뀌었죠. 환경이 까만색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까만색의 딱정벌레가 보호색 역할을 하는 거죠. 많이 살아남고 하얀색 딱정벌레들은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환경이 변해서 뭐야? 자연이 누구를 선택한 거야? 까만색 딱정벌레를 선택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죠. 기억합니다. 가에서 딱정벌레 개체마다 몸 색깔에 대한 유전자가 다르죠. 그죠? 가에서니까 여러 종의 딱정벌레들이 있죠. 몸 색깔이 다른.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체마다 유전자가 다 다릅니다. 나에서 딱정벌레의 몸 색깔은 포식자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포식자에 의해서 지금 자연 선택에 영향을 준 거죠. 이 포식자에 의해서 무슨 색깔들이? 하얀 색깔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 다음에 까만 색깔들이 살아남았겠죠. 포식자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죠. 몸 색깔이 어두운 딱정벌레의 비율은 다. 어두운 색깔의 비율은 어디 쪽에 높아야 돼? 이쪽이 훨씬 높아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몇 개 이제 문제를 선택적으로 풀겠습니다. 6번은 뭐 간단해서 넘어갈게요. 중요도는 높은데 간단해서 넘어가는 거란다. 자,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설명하고 왔던 거야. 자, 갑니다. 그림 가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오케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아니, 나는 같은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를,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졌다는 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수가 10에서 20%나 된대. 최대 20%까지 나온다는 건 이 지역에서는 5명 중 1명은 어떻다는 거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라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는 10,000명당 1명도 안 되는 거야. 10만 명당 1명도 안 될 거란 말이야. 우리는 한 10만 명당 1명도 안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5명당 1명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래. 왜 그런 거야? 그 형질을 가진 사람이 됐니? 우리 형질보다 어떻다는 거야? 저 지역에선 삶이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지. 뭐에 안 걸리니까? 뭐에 안 걸려? 말라리아에 안 걸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말라리아 걸려서 많이 죽었겠지.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됐니? 뭐야?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높다. 그렇지. 여기서 요 빈도가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뭐 이건 그냥 그대로 자료를 분석하면 되는 거고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생존에, 여기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해서 불리해서 유리한 거야. 불리한 게 아니라 생존에 유리한 거지. 많이 유리해서 많이. 알겠니? 그래서 5명당 1명꼴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야. 알겠죠? 같은 형질이다.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얘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게 얘 때문이잖아. 얘. 같은 형질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알겠니? 같은 형질이라도. 됐니?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가 돼야 되겠죠.
지금 선생님 어디에 강조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수업 내용이 어디가 강조되고 있는지 아주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틀려오면 좀 되게 억울하겠죠. 됐어요? 얘 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자꾸 낸다. 이런 거 자꾸 내요. 이런 걸. 됐니? 다윈의 자연 선택에서 진화 과정 이거 가로치기 자꾸 낸다. 알겠니? 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자꾸 내신다. 자, 갑니다. 뭐 있어? 과잉 생산. 근데 기억은 자연 선택, 생존 경쟁, 변이 중에 하나다. 그럼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과잉 생산 됐어. 과잉 생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치? 생물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다. 과잉, 많다, 생산. 제품은 아니지만 태어났다는 거다. 알겠니?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야 되겠지. 다양한 변이가 과잉 생산됐다는 거지. 자, 봐. 사람 2명이 있을 때 변이, 사람 100명이 있을 때 변이, 사람 10,000명이 있을 때 변이. 어디가 훨씬 더 변이가 다양해? 그럼 10,000명이 있을 때 변이가 훨씬 더 다양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과잉 생산하면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뭐 하겠어? 생존 경쟁을 하겠죠. 여기서 생존 뭐 할서? 경쟁을 하겠죠. 경쟁. 그럼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뭐 하겠는 거야? 이 다양한 변이 중에 이 생존 경쟁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겠니? 기린이라면 뭐? 키 큰 놈. 아까 갈라파고스 군도의 섬이라면 어때? 선인장에서는 부리가 긴 놈. 도토리가 많은 데서는 어때야 돼? 부리가 짧고 딱딱한 놈. 됐니? 그래서 생존 경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생존 경쟁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애가 뭐 하겠어? 자연 선택을 받겠죠. 자연 선택을 받을 것이고 그 자연 선택을 받은 놈들이 계속 살아남으면 그 형질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고 그 형질을 갖지 못한 애들은 도태돼 죽어버렸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자꾸 낸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기억은 자연 선택, 기억에 자연 선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니은 개체들의 먹이와 서식 공간을 두고 경쟁하는 과정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죠. 생존 경쟁. 모든 생물은 제1번 경쟁이 뭐야? 먹이. 제2번 경쟁이 뭐가 돼야 돼? 서식지가 된다.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낳아. 됐니? 그게 자연 선택입니다. 라는 거지. 됐어요? 정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지금 우리 인간은 여기에 해당되나 안 되나? 인간은 여기에 해당되나 안 되나? 그렇지. 인간도 여기에 해당돼요. 다만 인간은 동물하고 달리 뭐가 가능해? 그치? 사고 영역이 좀 넓지? 알겠니? 그래서 저 영역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뿐이야, 사실은. 하지만 인간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그렇지 어려운 거야. 알겠니? 다만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조금 자연 선택을 받지 못한 형질을 가진 사람도 우리 인간은 뭐하고 도와주고 막 그런 거지? 알겠어요? 도와주고 그런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도와주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도 있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인간이 지금 뭐가 훨씬 더 나아졌어? 지적 수준도 훨씬 많이 나아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잠깐 인터넷 보는 친구도 좀 이상하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 무슨 경쟁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인간의 경쟁은 동물의 경쟁하고 좀 다르지. 우리 인간의 경쟁은 뭐 있어야 돼? 서식지, 먹이 경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 너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있어? 생존 경쟁 중에 있잖아. 생존 경쟁 중에 있지? 뭘로 다만 우리는? 대한민국은 학벌이라는 걸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알겠니? 사실은 학벌이라는 걸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생존 경쟁에서 더 높은 학벌을 가진 애가 자연 선택을 받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알겠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학벌이 주는 힘은 어디에 있어?
내가 너희들 한 3개월 전인가 얘기하는 학벌에 주는 의미는 어디 있어? 니네 좀 더 나은 학벌을 가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단위 시간당 받는 페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벌이 좋으면 뭐가 좋은 거야? 단위 시간당 급여값이 높은 거야. 그래서 학벌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누구는 1시간을 일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을 받지만 누구는 1시간을 일하면 기본소득 만 몇백 원을 받는다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생존경제에 누가 더 유리하겠어. 내 말 이해가니? 그러니까 뭐 조금 그렇다고. 동물하고는 좀 다르지만 사람도 엄밀하게 보면 자연 선택을 받고 있고 경쟁하고 있는 거야. 안타깝지. 그러면 인간은 뭐 모두 다 공평하게 살아야 되나? 또 그건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야? 누구나 다 공정하게 살고 싶은데. 그건 또 왜 안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편히 살고 싶은 거지. 누가 힘든 일을 하고 싶겠어. 그지? 그래서 그런 거다. 아무튼 말이 좀 이상하게 넘어갔다. 자, 갑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는 방금 선생님이 딴소리 하니라고 넘어가자. 시간이 없어서. 자,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건 얘야.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건 얘야. 얘잖아, 얘. 워낙 쉬워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얘는 핀치고 얘는 선인장이 많은 섬이고요. 얘는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는 생략하고 담아낼게요. 자, 기억, 핀치 부리 모양의 변이는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나.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니? 요 말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시험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틀려온단 말이에요. 잘 봐. 각 핀치 부리의 모양의 변이는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났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적응하면서 나타났다는 이 말은 휘성아 잘 들어야 돼. 최희성이라고 있어. 최희성아 잘 들어야 돼. 됐니?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해서 모양의 변이가 나타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지. 좀 봐라. 적응해서 여기에 있는 말 잘 따라와야 돼. 여기에 있는 핀치의 부리는 어떻게 돼 있어? 가늘고 길어야 되겠지. 여기에 살아남은 핀치들은 알겠니? 그러면 그 가늘고 긴 핀치는 얘가 적응해서 가늘고 길어진 거야? 내가 부리를 적응한 거야. 내가 계속 부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부리가 점점 늘어난 거야? 아니지. 여기서 부리가 긴 핀치가 살아남은 거잖아. 부리가 짧은 핀치는 여기서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이가 긴 핀치가 그 환경에서 선택받은 거지. 지가 어디 갔어? 적응해서 핀치의 부리가 길어진 거 아니라고. 그럼 여기 핀치는 부리가 두껍고 딱딱해야 된다 그랬었지. 짧고 힘이 있어야 되지. 그럼 얘는 지가 부리가 두꺼워지려고 노력하고 두꺼워지려고 적응한 거야? 아니지. 부리가 두툼하고 짧고 두툼한 핀치새가 살아남은 거야. 알겠니? 그 환경에 적응한 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은 거고 이런 부리를 가진 핀치들끼리 또 뭐가 된 거야? 교배가 된 거고. 알겠니?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섬에서는 부리가 두툼한 것만 살아남는 거지. 자연이 선택한 거지 지가 적응한 거 아니야. 알겠어?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학교 시험 볼 때 말 되게 조심해야 돼. 니은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핀치의 부리가 이상한데? 선인장이 많은데 핀치가 두꺼워야 돼? 선인장이 많은 데는 핀치의 새가 가늘고 길어야 돼. 먹이 환경이 다른 섬에서 핀치의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된 거지. 됐어요? 그래서 먹이에 따라서. 됐습니까? 자, 두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이제 봐. 이제 응용 문제야. 응용편. 얘야. 응용편. 이렇게 응용되는 거야. 이렇게. 자, 갑니다. 이렇게. 가는 어느 지역의 나무 줄기에 지의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천적에 주로 잡아먹히는 나방을. 여러분들은 지의류는 바탕색이 하얀 곰팡이 같은 거야. 곰팡이는 아니야. 근데 아무튼 바탕색이 하얀 곰팡이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의류가 있으면 어떻게 돼? 바탕색이 하얗지.
그러니까 누가 살아남고 누가 잡혀먹어? 하얀색이 보호색으로 좀 작동해서 덜 잡혀먹고 까만색이 많이 잡혀먹겠지. 그 다음에 지유류가 없으면 하얀색이 어떻게 돼야 돼? 눈에 잘 띄어서 하얀색 나방들이 주로 잡혀먹고 검은색이나 갈색 나방들이 잘 안 잡혀먹겠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봐라. 지금 이 경우야. 나의 경우는 몸 색깔이 대칭이죠. 검은 색깔이나 하얀 색깔이나 거의 살아있는 개체수가 비등비등하대. 지금 이 환경은 어디 환경인지 모르겠는데 이 환경은 어느 환경인지 모르겠는데 응용 잘 봐. 이제 응용편으로 온 거야. 지금 이 그래프를 보란 말이야. 아, Y축이 개체수야. 마리수야. 근데 여기 몸 색깔이 대칭이란 말이야. 검은색을 띠는 애들이나 하얀색을 띠는 애들이나 개체수가 대칭이란 말이야. 자, 됐지? 이제 봐. 자, 문제 갑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지유류의 분포 변화에 따라서 지유류의 분포가 변할 모양이야. 그랬더니 나방의 색깔별 개체수 분포를 나타낸 거야. 지유류가 변했어. 지유류가 변했더니 나방의 색깔별 개체수가 변했대. 기억은 여기에 기억이야. 변하지. 지유류가 증가한 거하고 지유류가 감소한 것 중에 하나랍니다. 라는 거지. 문제 이해 갔어? 응용편인데. 뭐 필요 없으면 갔다 와도 돼. 됐어? 유림이 시킬까? 여기까지 됐어? 자, 갑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아까 몸 색깔이 중간에서 대칭이 됐는데 얘는 지금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동해 온 것 같이 요 정점이 이쪽으로 이동해 왔단 말이야. 됐니? 개체수가. 찾았어? 그러면 몸 색깔이 아까 여기 있었는데 개체수가 이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해 온 걸로 보아 몸 색깔의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어때야 돼? 많아졌고 하얀색의 개체수가 작아진 그래프지. 이렇게 응용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다시 한번 저 그래프에서 뭔가 변화가 왔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이 그래프의 의미는 여기가 대칭이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해 온 거야. 이렇게 이동해 왔잖아. 그러면 검은 색깔의 나방이 증가한 거야? 하얀 색깔의 나방이 증가한 거야? 검은 색깔의 나방의 수가 많아진 거지. 그러면 검은 색깔의 나방이 많아지려면 이 기억이 지으류가 하얀 색깔의 곰팡이 같은 놈이라 그래서 지으류가 많아진 거야? 지으류가 없어진 거야? 검은 색깔의 나방의 개체수가 많아지려면 바탕색이 하얘져야 돼? 검어져야 돼? 검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검은색 나방들이 보호색을 받아서 많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얀색 곰팡이 같은 지유류가 어떻게 돼? 점점 감소돼야 되겠지. 자료 분석 되겠어? 알겠니? 그래서 기억은 지유류 증가와 감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유류 감소에 해당하겠습니다. 자료 분석 되겠어? 이렇게 응용 문제로 내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응용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의 문제는. 됐죠? 그래서 기억, 나무 줄기에 지유류가 있는 환경에서는 하얀색 나방이 생존에 유리했다. 네. 바탕색이 하얀색일 때는 하얀색 나방이 유리했겠죠. 됐습니까? 니은 기억은 지유류 증가야? 지유류가 감소가 돼야 되겠죠. 환경의 변화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환경의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적응한 개체수, 그 환경에 맞는 자연 선택한 개체수가 살아남는 거야. 됐어요? 문제편 마지막. 이 문제도 응용이야. 잘 봐. 어떻게 응용되나. 이 단원에서는 응용 문제가 얘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 문제밖에 안 되는 거야. 유성아,
이 문제의 응용이 얘도 마찬가지야. 즉 자료 보는 법만 보면 되는 거야. 나머지 응용 문제가 안 되니까 얘야. 됐어요? 이거 봐봐. 이 자료를 잘 봐야 돼 지금. 자료를 잘 봐야 돼. 자료 해석이야. 됐니? 그림은 어떤 섬에서 씨를 먹고 사는 핀치. 씨 먹는 핀치란다 일단. 자, 일단 조건은 씨 먹는 핀치야. 자, 씨를 먹고 사는 핀치를 대상으로 가뭄 전후. 가뭄이 들기 전과 가뭄이 든 후. 조건은 개체수를 조사했어.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 그랬더니 Y축이 개체수지. 가뭄 전 빨간 그래프, 가뭄 후 파란 그래프. 됐니? 그러면 가뭄 전에는 어떻게 돼야 돼? 개체수가 많았지. 가뭄 후에는 개체수가 작았지.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자연 환경에서요. 가뭄이 들면 핀치의 개체수는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적어지네. 그 자료가 지금 뭐야? Y축이 개체수지. 빨간색은 가뭄 전이고 파란색은 가뭄 후지. 그러니까 Y축이 확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건 이 핀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다는 거야? 불리한 환경이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가뭄 전이야. 평균 부리의 크기 X축이다. 평균 부리의 크기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가 봐. 그럼 가뭄 전에 거기에 있는 평균, 즉 이만큼 핀치들 중에 가뭄 전에는 평균 부리가 한 9.5mm 정도의 평균 두께를 가지고 있었대. 그래프 보는 법이야. 가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개체수는 줄어들었는데, 됐니? 제일 많은 평균, 개체수가 줄어들었지만 전체 많은 개체수가 평균적으로 부리가 얼마야? 한 10mm 정도의 부리 두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수는 줄어들었는데 그 작은 개체수 중에 뭐라는 거야? 가뭄 후에는 부리의 두께가 어떻다는 거야? 두꺼워지고 있다는 거지. 알겠니? 이 말 이해됐어? 그러면 평균 부리의 두께는 가뭄 전과 가뭄 후에서 평균 부리의 두께는 가뭄 후가 더 두껍네. 알겠니? 개체수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자, 갑니다. 가뭄 전에는 작고 연약한 씨가 많았고 심한 가뭄에서는 씨의 수가 감소했고 작고 연약한 씨보다는 딱딱한 씨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가뭄 후에는 개체수가 적어졌고 어떤 새끼들이 더 삶에 유리했다는 거야. 열매가 딱딱한 씨가 많아졌으니까. 됐니? 부리가 가늘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애들이 먹이 환경이 훨씬 더 유리했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부리가 두꺼운 핀치새의 비율이 훨씬 더 뭐 했다는 거야?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다 됐다. 기어. 핀치 전체 개체수는 가뭄 전보다 후가 많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자료만 보면 되는 거죠. 니은 작은 부리가 크고 단단한 씨앗을 먹기 유리했어? 작은 부리가? 아니 크고 단단한 씨앗이 가뭄 후에 많아졌는데 가뭄 후에 보니까 됐니? 평균 두께가 어떻게 돼야 돼? 두꺼워졌죠? 그래서 가늘고 두꺼운 핀치새가 유리했겠죠? 그래서 작은 부리가 크고 단단한 씨를 먹는데 유리했어? 작은 부리가 아니라 무슨 부리야? 큰 부리야.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부리 두께가 큰 거야. 작은 거 아니다. 큰 거다. 다음에 가뭄을 겪으면서 핀치의 부리의 평균 크기가 커져. 그렇죠. 가뭄을 겪기 전보다 가뭄을 겪은 후에 핀치의 평균 두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커졌겠죠? 그래서 가뭄을 겪으면서 핀치 부리의 평균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자료 해석이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의 다양성 문제, 다양성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졸린 친구도 있다. 졸고, 그렇지, 졸고, 졸아. 넘어가고, 됐어, 졸고. 5분, 7분, 8분 정도 쉽시다. 책도 없이 왔단 말이지. 책상에다가. 그렇다고.